강금, 납치, 고문, 살해, 캄보디아가 캄보디아 했구나. 프로포폴 같은 경우를 한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지금으로부터 해서 한 8년 전쯤에 캄보디아에서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생산되는 게 유행이었어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K페이랑 코오파마라는 데예요. 자기가 K페이 공장을 우리 잠백이님한테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온라인 범죄 사건을 인해서 그 돈이 만약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공장에도 관여가 돼 있고 하면 거죠. 일단 오늘 촬영은 밖에서 촬영하기로 했어요. 그 대부분 헬스도 하시고 실내에서만 있다 보니까 이 맑은 날씨를 같이 느끼면 좋을 것 같아서 야외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디빌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D가 되게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안에만 있지 마시고 나와서 좀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좀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연관이 있다, 할 말이 있다라고 하셔서 요즘 저도 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화가 났는데 캄보디아에 강금, 납치, 고문, 살해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월 1,000에서 3,000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캄보디아로 끌어들여서 강금해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불법 자금 세탁. 그래서 그 기사가 지금 도배되고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전 이거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캄보디아가 캄보디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한 2, 3년 전이지만 방송인이었던 서세현님, BJ 아영님도 캄보디아에서 의문사를 당하셨어요. 캄보디아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는 괴상한 특징이 뭐냐면 비허가 의료 클리닉이 되게 많아요. 의사 면허가 없고 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처럼 꾸며놓고 거기서 뭐 프로포폴 주사나 아니 뭐 비타민 항산화 주사 이런 걸 처방해서 놔주는 경우가 있어요. 캄보디아는 여기보다 한술 더 뜨는 게 뭐냐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태국만큼 안 팔 수는 있어도 프로포폴 같은 경우를 한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나라예요. 2, 3년 전에 그런 기사를 보고 와 이게 과연 나라인가,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되나. 각종 불법 일을 했던 거대 기업이 뭐 프린스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버저지 사무실도 있고 프린스 그룹이 행사할 때마다 그런 승리가 그 MC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그거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과거 버닝썬에 있었던 승리 사건에 대해서 다시 분노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돈 다 압수해버린 다음에 피해자분들한테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제가 캄보디아에 있어서 또 이 업계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예요. 지금으로부터 해서 한 8년 전쯤에 캄보디아에서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생산되는 게 유행이었어요. 중국이나 태국에서 조금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변 지역으로 아나볼릭 생산 공장들이 많이 옮겼거든요. 한 3, 4군데 정도가 실질적으로 생산시설로 허가를 받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OEM만 여러 브랜드를 의뢰받아서 찍어주는 공장도 있고 유명한 브랜드를 실제로 생산하는 공장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K페이랑 코오파마라는 데예요. 사실상의 소유주가 같거든요. 8년 전에 국내에서도 유통되고 국내에 유통되는 약물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K페이 정도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약이에요. 사실요. 그 당시 업자분들께서 뭐 아는 사람들, 지인들한테 그냥 제공해줄 목적으로 소량만 하시지 지금 뭐 K페이가 그렇게 유통되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K페이 약물 관련해서도 제가 실제로 보고 겪은 게 있기 때문에 참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8년 전에 이런 논란이 있기 전부터 느끼셨던 사건들? 옛날부터 그렇지만 업자분들이 항상 하는 레파토리가 있었어요. 서로의 브랜드를 꼭 비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격하고 자기 브랜드를 더 팔기 위해서. 그 당시에 되게 화제였던 게 동유럽 브랜드에서 탄생한 파마콤이라는 브랜드랑 중국과 동남아에서 탄생한 K페이라는 브랜드랑 업자분들끼리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서로 공장 사진 올리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국내 이제 뭐 넘버원이라고 그래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커뮤니티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제 캄보디아에 있는 K페이 생산하는 공장에 가서 공장 탐방한 사진들이 저희 잠베이 카페에 올라왔었어요. 그분들 같은 거는 그걸 올린 이유가 우리 브랜드는 이렇게 믿을 수 있고 나름 이런 공장에서 생산된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 또 판매자분들께서 많이 하는 게 내가 총판이다예요. 내가 1세대고 독점이고. 독점 받는 분들이 그렇게 없거든요, 국내에. 그러니까 K페이 같은 경우는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그분들이 직접 캄보디아에도 가시고 캄보디아에서 물건을 받아서 독점으로 유통을 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업자가 중국에서 K페이를 가져온 거예요. 가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얼마든지 카피하는 건 쉬우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겪었었죠. 중국에서 만든 K페이랑 캄보디아에서 만든 K페이가
차이가 뭔가, 똑같은 사람이 운영한가, 왜 공장이 두 개인가,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전 1, 2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런 브랜드들이 하나의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 여러 개의 공장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고, 정말 판매량이 많은 곳에는 이제 시리얼 넘버 팔면서 생산 라인 구축해주고, 아직까지 뭐 그 진실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느끼기로는 중국에서 넘어온 KPA도 정품이고 캄보디아에서 넘어오는 KPA도 정품이었다. 근데 캄보디아 KPA가 좀 더 평가는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까지 왔다 갔다 할 사람들이면은 좀 양아치 건달, 깡패 이런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KPA 하시는 그분께서 자기가 KPA 공장을 우리 잠백이님한테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캄보디아 가자, 자기가 다 해주겠다. 비상식적인 나라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걸 알아서 안 갔죠. 저를 캄보디아에서 담그려고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또 한 번은 저랑 기은이랑 같이 살 때가 있었어요. 조그만한 집에서. 기은이도 기억할 거예요. 새벽에 불량한 사람들이 왔다 간 적도 있고 칼을 보낸 적도 있고 그래요, 저는. 네. 그리고 아직도 캄보디아에는 여러 아나블릭 스테레오도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어요. 뭐 동남아에서 나름 시설을 갖추고 생산하는 곳들이 있어요. 물론 그 정도 규모 가지고는 한국에서는 제약회사 허가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데가 랑 그게 사실상 같은 회사예요. 똑같은 공장인데 사이트로 이름만 바꿔놓고 활동하고 있고, 뭐 KPA랑 코오파만 만드는 브랜드 공장이기도 한데, 또 한 데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있어요. OEM을 해주는 데예요. 누구라도 여기에 연락해서 이런 약물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브랜드와 디자인으로 약물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국내에도 여러 차례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요즘 한국의 추세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브랜드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말씀해주신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전화번호도 똑같고 담당자의 동일하면서 주소를 보니까 시아노프릴이라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연관성이 직접적인 거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관성 있어요. 중국 자본이에요. 중국 자본이 섞여 있어요. 불법적인 일하는 애들이거든요. 옛날부터 코인 이용해가지고 세탁하고, 제가 뭐 지금 프린스 그룹에 지금 거론되는 86년생 와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헤쳐먹었으면. 그 아나블릭 스트레이드 공장이 캄보디아에서 그쪽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공장 하나는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동남아는 거의 뭐 아나블릭 스트레이드 사용하는 걸로는, 만드는 걸로는 처벌이나 이런 게 뭐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 관심이 없다고 봐야죠. 무정부 상태네요.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범죄 단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그렇게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자금 세탁까지 하는데 정부들도 껴져 있고 하더라고요. 이 아나블릭 스테로이드도 공장에 허가가 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약물을 만들어서 해외에 납품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게, 저번에 2편에서 얘기했던 중국에서 스테로이드 원료 유통하는 큰 회사가, 그 회사도 결국 미국에서 단속했던 이유가 펜타닐 때문이었어요. 만약 펜타닐 아니었으면 뭐 아나블릭 스테로이드에 있어서 미국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캄보디아도 유심히 봐야 될 게, 아까 얘기했듯이 공장들이나 그 유통 과정에서 분명히 화교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범죄 조직들의 연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유통업자들의. 지금은 프린스 그룹만 대두되고 있지만 그런 범죄 조직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자금이 좀 일부 흘러 들어왔으면 이 아나블릭 스테로이드 만드는 공장들도 이 기회에 일망타진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로도 마약 많이 들어오는 거 알고, 그 태국 접경 지역 중에 거의 무정부 상태인 그 일부 지역이 있거든요. 마약을 만들어서 이제 유통하는 경로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예요. 모르죠. 온라인 범죄 사건을 인해서 그 돈이 만약에 아나블릭 스테로이드 공장에도 관여가 돼 있고 하면 거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어두운 면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은 진짜 꼭 법의 처벌을 받고 응당한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아나블릭 스테로이드 업자들도 껴져 있어가지고 한번 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3화는 사실 국내에 이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브랜드를 다루려고 했어요. 지금 국내 브랜드 약을 지금 제가 모든 종류를 지금 다 모으고 있거든요. 모아서 이제 그걸 성분 검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중간에 3화를 이렇게 캄보디아 편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번 연도 안에 국내 편 시리즈는 꼭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백이 이렇게 항상 찾아오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